점점 걸음이 힘들어지고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거워지고 무심코 들었던 장바구니가 꽤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팔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뼈를 보호하고 심지어 면역력에도 깊이 관여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며 활동량이 줄어들어 삶의 활력까지 잃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엔진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과 같은데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깨우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식단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의 비타민과 몇 가지 간단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타민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음식과 습관들이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그 하나의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비타민 D가 근육 건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며 결국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가 햇볕의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합성합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강한 시간에 팔다리를 내놓고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합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맨살에 햇볕을 직접 쬐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햇볕을 쬐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생선이니 구이나 조림으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지니 건표고버섯을 활용해 국물 요리나 반찬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뼈 건강을 넘어 근육의 힘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타민 D를 꼭 기억하고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 식단에서 등 푸른 생선이나 계란을 더 자주 드시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잠시라도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야, 비타민 D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근육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비타민 D가 필수적이라면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근육의 주재료인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근육을 만들고 분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첫째, 살코기나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육류가 좋습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오메가3 지방산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콩류나 두부, 템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두부는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매 끼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나 우유 한 잔, 점심에는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반찬을 드시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사라지는 근육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근육 건강 비법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근력 운동이라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떠올리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부드러운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는 동안 팔을 활기차게 흔들면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많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 발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매일 10, 15회씩 2, 3세트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몸에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향상해 낙상을 예방하고 뼈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움직여줄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습관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분 섭취와 충분한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물 마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이 근육 건강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육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하면 근육 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6,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꼭 생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한국인에게 익숙한 차들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 그리고 운동 전후에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다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시거나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근육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근육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근육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고 자연 속을 걷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몸도 함께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 필요한 5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햇볕과 음식을 통해 충분히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계란, 버섯 등을 자주 드시고 날마다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근육의 주재료인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유제품 등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부담스럽지 않은 꾸준한 움직임, 즉 규칙적인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넷째, 근육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근육 회복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질 좋은 수면과 근육 분해를 막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고등어 한 토막을 저녁 식사에 추가하거나 아침에 잠시 햇볕을 쬐는 것 또는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보답할 겁니다. 더 이상 근육 손실을 숙명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더욱 독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